오늘 배터리 방전 관련해서 제가 완전히 종교를 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이제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헤이맨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중고차 수출을 해오고 있는데, 이 중고차 수출을 하는 곳은요, 지금처럼 이 실내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광활한 대지 있잖아요, 대지. 그 노지도 아니에요. 거의 대지 수준입니다. 이 대지에 차를 세워놓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천둥 치면 천둥 맞고, 천둥은 안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맞고 완전히 그냥 거칠게 있습니다. 얘네들 선적이 되기까지 보통 한 달에서 뭐 2달, 심지어는 3달, 4달까지도 차가 계속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 팔린 차량들 있잖아요. 이 재고 차량들은 뭐 6개월도 좋고요, 1년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상 주차장도 아닌 그냥 이 팥에석이 깔려있는 거의 광활한 이 대지에 그냥 방치가 돼 있죠. 이렇게 차량이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차량을 선적해서 보낼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동이 안 걸립니다. 지금 같은 지하주차장인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끄떡이 없어요. 이 실내 지하주차장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지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해요. 하지만 이 외부에 뭐 바람 불고 이런 환경에서는요, 영하 10도로 딱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파트 단지에 방전된 차량들이 완전 질비합니다. 수출단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차량에 점프를 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차량을 점프를 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0대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점프를 대봤습니다. 그리고 터득한 노하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거의 맛이 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일반적인 배터리 수명은 한 3년, 4년 요 정도가 맥시멈이구나, 요것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점프 케이블 이런 거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블이요, 거의 쓰레기. 실제로 이렇게 추운 날에 그런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프를 대면 이게 배터리 점프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겨울에 그것도 가솔린 차가 아닌 디젤 차들, 특히 SUV, 뭐 화물차 이런 차량에 점프를 대려면요, 최소한 전선의 굵기가 50 스퀘어가 넘어야 돼요. 보통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선을 실리콘 선이나 아니면 그 우리 용접할 때 쓰는 어스선 있잖아요, 요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점프 케이블을 만들어서 쓰죠. 이제 좀 있으면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반드시 아파트 주차장에 뻗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뻗어 있는 차들을 뭐 핫팩을 붙여라, 뭐 뜨거운 물을 버라, 뭐를 해라, 뭐 배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또 위까지 올라가서 뭐를 가져오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에 뜨거운 물을 불려면 또 수건도 가져와야 되죠. 물도 끓여야 되죠. 핫팩이요? 핫팩은 제가 보기엔 이건 택도 없고요. 이렇게 추운 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시동을 건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디젤 차들은 더하죠. 심지어는 디젤 차는 경유 라인까지 얼어서 배터리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사태까지 생기거든요. 배터리 점프선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이건 조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절대 남의 차 점프해 주지 마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 차량을 가지고 다른 차를 점프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차량의 배터리가 맛이 가요. 이 점프를 계속 해주다 보면 정말 맛이 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전도 시키지 마세요. 자기 차가 3번, 4번, 5번 이상 방전이 되잖아요. 내 그 배터리의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바꿔야 되는 사태가 생길 정도로 방전이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점프를 대주면 남의 생명 살리자고 점프를 대줬는데 결국은 내 생명이 깎아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배터리 차저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그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최소 한 35만원, 40만원부터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되는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또 그걸 가지고 다닌다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요런 뭐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차저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헤이맨은 이런 걸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고장이 굉장히 잘 나요. 거의 장난감 수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요번에 헤이맨이 코어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에너자이저에서 이 배터리 점프를 할 수 있는 차저를 하나 내놓았더라고요. 금액은 7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런 차저들은 고장이 되게 심한데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에너자이저가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자이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코스트코의 환불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을 구입하고서요 한 1년 정도 썼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래도 환불을 해주는, 환불에 대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정책을 피고 있어서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환불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이맨이 구입한 에너자이저 배터리 점프 스타터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게 작아요. 요거는 이렇게 충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C타입으로 해서 요거를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차에서 놓고 이렇게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끔 굉장히 다용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는 순간 야, 이거 좀 너무 장난감 같은데 이게 좀 제 역할을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평소에는 차량에 비치를 해놓고요, 그냥 무선 충전기나 아니면 배터리 뱅크 아니면 후라시 정도로 사용을 하다가 여러분의 차가 방전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약간 완소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실제로 1ms의 12V에 1000A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5세컨드 5초 만에 100A의 용량을 방출을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돼서 배터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고급 차량들은 배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보통 배터리가 어디 들어있냐면 트렁크 쪽에 들어있죠. 배터리를 점프를 대주게 되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요, 플러스 전선 있잖아요. 이 플러스 전선을 여기다가 물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전선에 물려야 되는 게 맞아요. 딱히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플러스에 물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물리게 되면 차체가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뭐 스파크가 일거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 거고요. 마이너스를 물리고요, 플러스 선이 잘못해서 이런 차체나 이런 데 닿다라고 하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플러스를 물리고요, 마이너스를 뭐 여기가 아니라 차체에 닿는다라고 해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점프를 할 때는 플러스를 먼저 물려라 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플러스를 물려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물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를 먼저 물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점프 스타터를 가지고 플러스에 먼저 물리고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물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잘 만든 게요,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점프를 대도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점프를 이렇게 물리면 이제 점프를 대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죠. 시동이 걸리면요 30초 안에 이걸 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점프 스타트를 대거나 점프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동차 키가 온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 키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차량이 스마트 키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키는 빼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셔야 돼요. 이 경우에 갑자기 굉장히 높은 암페어가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출을 제가 하면서 한 번은 제가 ECU를 태워먹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점프를 대다가요. 이 점프가 그만큼 굉장히 고용량의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한테는 전혀 해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점프 이외에 오랜 동안 일주일 이상 차량을 운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오거나 장기 출장을 가거나 해서 차량을 주차장에 그냥 냅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요 배터리의 전원을 끊어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3일에서 4일 정도 꾸준히 전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기를 먹는 동안 이 배터리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에서 리모컨으로 차량을 열거나 차량을 닫는다라는 건 이 차가 계속 배터리의 전원을 가지고 와서 주인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셔서요 한쪽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10시간 이상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장기간 차량을 안 할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그것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은 방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단 차가 조금 좋은 차들이 가능해요.
최근 나온 차량들이나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운전석 왼쪽 발 아래 보면 이렇게 퓨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퓨즈를 열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퓨즈 박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온이랑 오프라고 써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오프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차체에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요거를 오프로 하기 전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무조건 창문을 여세요. 지금처럼 여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키에서 요 저기 수동키, 요 오리지널 키를 빼고요, 요 밑에 키 밑에 보면 이렇게 요걸 넣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넣으면 요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다 키를 넣어서 꼽은 다음에 이 키로 문이 잠기고 열리고를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 오프를 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문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오프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차문이 잠겨가지고요, 차문을 따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키로 수동으로 열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케이 되면 그때 오프를 하시면 됩니다. 또 메인 전원 버튼을 오프를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하게 선들이 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블랙박스 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박스에 보면 지금처럼 이 블랙박스 전원을 빼놓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보통 여러분들이 점프를 대게 되면 대부분 점프를 대주신 분이 뭐라고 하고 가냐면 최소한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헤이맨이 생각할 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걸어 놓는 게 맞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3시간 정도는 걸어 놔야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완충이 돼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당 30A에서 40A, 많게는 한 50A 정도가 충전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배터리가 뭐 보통 90 아니면 100 정도, 이 정도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점프를 하러 와서 그 기사분이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체크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새 걸로 배터리를 교체를 요구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공임나라나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데 이런 데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게 약간 팁이긴 한데요,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의 일반적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